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에 의해서 또 두 번째 쓰게 됐는데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 개업 안 하신 동기분들이 많으시니까 도움이 되도록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작년 10월 말에 오픈을 했고요.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저희 동기분들 중에도 쟁쟁한 분들도 많고 오래 하신 경험이 많으신데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오픈을 하고 12월 달에 처음 계약을 한 게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연이 많았던 건이라 그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랑 이제 동업을 하는 친구가 이제 그 네오비 36개 선배님이세요. 나이는 어린데 이제 DM을 같이 처음에 이제 하면서 이것저것 막 하면서 이제 교수님께 배운 대로 DM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DM을 막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을 하고 12월 동안은 계속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한 건도 계약을 못 하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DM을 보고 연락을 하셨고, 자기가 좀 사정이 급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팔아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18억 5천에 이제 61평이고 내놓으셨고요. 63평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등기부를 딱 봤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등기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압류가 한 3천 있고, 그다음에 금융권의 대출이 한 11억 6천 정도 되고, 또 근저당이 또 5억 5천이 있고, 하여튼 뭐 되게 화려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일요일 날 대구에서 투자자분이 한번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선생님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굉장히 조용조용하시고 소극적이신데 갭 투자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10월 달부터 이제 강남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그날 또 이제 그 팔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다른 분이 한 분이 더 같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경쟁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켜 드렸는데도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고, 이제 2천을 깎아서 18억 3천에 계약을 하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실수가 여기가 이제 저희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 일요일이라 저희가 등기부 등본 근저당이 실제로 얼마인지 다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듣고 대충 계약을 썼는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가져갈 금액보다 한 절반 이하로 계약금을 치렀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나는 이 계약을 받아서 며칠 내로 또 꺼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빨리 계약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을 무려 1억 5천을 잡았어요. 되게 많이 잡은 거죠. 근데 실제로 가져갈 금액 거의 근사치로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고 며칠 내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나오기 시작한 게, 가압류를 며칠 내내 이제 계약금을 받고 이제 바로 말소하기로 했는데 2, 3일 내가 아니라 그게 한 일주일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이제부터 매도는 이제 신뢰를 안 한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갭 투자라 전세금을 맞췄는데 전세금을 이제 14억 5천에 맞췄어요. 다행히 2월 말 날짜로 맞추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날짜로 해서 잔금을 다 치른다 하기로 했고요. 중간에 이제 아까 한번 근저당 5억 5천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매도인이 집을 한 3개를 갖고 있는데 그 한 군데 분당 오피스텔에 있는 집에 임차인이 이제 임차인을 받으면서 거기도 이제 담보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보증이 많아서 임차인이 그럼 내가 여기 계약을 할 건데 대신 근저당을 잡아달라. 그래서 근저당을 잡았는데 또 그 분당에 있는 사는 집에만 잡은 게 아니라 양쪽 집에다가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을 실제로 보증금보다 훨씬 더 많이 5억 5천을 양쪽 집에다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이 세입자 말로는 자기가 뭐 나가면서 근저당 꺼도 되는데 왜 지금 끄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약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전세금을 받으면 그 근저당 바로 말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매도인이 이때부터 또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막 이제 그 돈을 받아서 또 다른 데다 쓰고 막 이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수십 번 통화를 하고 수십 번 싸움과 결론은 이제 근저 이제 중도금 4억을 받아서 이제 그 법무사를 데리고 가서 입회해서 바로 말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매도인이 말한 게 그 임차인이 되게 험악하대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가서 입회를 했어요. 근데 진짜 체격이 막 이만하고 건설 시행을 했다는 사람인데 칼자국이 진짜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말소를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2월 말쯤에 2월 28일인가 잔금이었어요. 전세 잔금인데 이제 세입자는 또 그 와중에 아니다. 그 매도인이 이사를 먼저 가주기로 했어요. 매수인이 이제 공사를 해준다고 해서 이제 금요일 저희 수업 있는 날이 잔금이었고 그 월요일 날 갑자기 그 매수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거 출력 해본 건데요. 이게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이에요. 이게 매수인한테 날라온 거예요. 그 막 이제 선생님 부부인데 되게 놀라고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그때 한 오후 5시쯤에 이게 뭐지 하고 막 확인하고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 한번 더 띄워보자. 띄워봤더니 그 가압류가 딱 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2월 6일 날 가압류가 접수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긴 띄워봤어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설 지나고 이렇게 띄워봤 그날 이제 딱 저희는 처음 확인을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매수인이 일단 알았고 임차인이 또 알면은 엄청 놀래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냥 임차인한테 일단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우고 좀 전화를 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한 5시쯤 전화가 왔어요. 그 임차인의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은행에서 지금 가압류가 떠서 대출 못 나간다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좀 있다가.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막 이래갖고 있다가 한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5시부터 저녁도 안 먹고 8시 9시까지 계속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한 8시쯤에 이제 임차인이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은행에서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은행에서 이제 아는 분이라 전화가 왔는데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며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고 나 이사 가도 되는 거냐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저러 해서 사정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무마하고 해서 그날부터 이제 한 2, 3일 동안 법무사, 변호사 수십 군데를 전화를 하고 어떤 변호사분은 이거 그냥 계약 그냥 뒤엎어라. 이거 중개사 입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선배님, 내오기 선배님들이 협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36기 유재혁 기장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다른 집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막아놓고 가압류가 1억 6,400인데 그거를 팔아서 이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으면 이제 나머지 들어오는 것도 이제 다 후순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자 해서 이제 매도인을 불러서 매매예약 가등기를 쓰고 그걸 접수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집을 전속 계약을 쓰고 저희가 또 막 알아봤어요. 집을 팔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팔지는 못하고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가격은 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정대로 했던 날짜보다 한 2주 뒤에 이제 가압류 말소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은 해결을 받고요. 이게 이제 글씨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쭉 그때부터 말소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새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저희가 한 다음부터 쭉 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느낀 건 이렇게 중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매도인이 사업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어떤 중개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냥 그지라고 보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약금은 무조건 그 가져갈 돈의 반 이하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매매약 가등기가 기준 시가의 0.2% 정도여서 꽤 비싸요. 금액이 이게 지금 그 실거래가가 18억 3천이고 기준 시가가 뭐 한 10몇 억 될 거예요. 근데 0.2% 해갖고 280만 원 이제 접수비랑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 비용 해서 총 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매도인이 다 하긴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그 등기부를 안 띄워본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시점을 끊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발견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33기 이대인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 열람 쪽에 가면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고 왼쪽에 메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주소 치고 들어가면 그 해당 번지에 해당 동 호수에 해당하는 그게 접수 시점부터 뜨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6일 날 그 사람들이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2월 6일 날 그거를 봤으면 접수한 것부터 시점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등기부등본 다 돈 들여서 뜯는데 이거 지금 말씀드린 사건 처리 현황은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조회만 리스트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쭉 뜨거든요. 이렇게 뜨니까 접수 날짜부터 조회가 되니까 요거를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저희 첫 번째 계약이자 길고 험난했던 그 예정 잔금일보다 2주 전에 끝났고요. 이게 한 저희 수업 계속 공교롭게 또 금요일에 이게 전부 다 잔금도 예정도 그렇고 실제 잔금이 이루어진 것도 다 금요일이어서 딱 끝나자마자 제가 수업에 뜨오고 뭐 이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